안녕하십니까, 농부놀이터입니다. 비가 오락가락 하면서 장마철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바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포도가 색깔이 한두 군데 알알이 이제 빨간색이 보이시죠? 이럴 때는 이제 박피를 해야 되는데요, 박피를 하려고 그러면은 박피 기계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박피 기계가 개발해서 만드는 박피 기계가 있고, 또 그리고 칼로도 이렇게 그냥 부엌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칼로도 박피가 되고, 저는 이렇게 톱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톱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박피를 하는 이유가 숫기를 땡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나무에 박피를 하게 되면은, 안에 물과는 놔두고 물은 올라갑니다. 잎에서 나오는 광합성에서 잎에서 나려는 영양분을 밑으로 뿌리를 안 내리게 할 방법이거든요. 당을 조절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박피를 하면 숫기를 당기는 것도 맞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맛이 새콤해진다 뭐 그렇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박피를 하고 색깔약을 쳐서 색깔만 입히고 숫기가 없이 빨리 빼내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맛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박피를 해서 맛이 없다가 아니고, 박피를 한 이유가 영양분을 더 최적화시키는 부분이에요. 잎에서 내려오는, 광합성에서 내려오는 것을 최적화시켜서 당을 더 여기다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색깔이 들고 안에도 색깔이 골고루 들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원래는 박피를 하지 않으면은 햇빛이 잘 드는 이쪽은 잘 익고 이쪽은 더디게 익어요. 또 익는 속도가 위에가 빨리 익고 밑으로 갈수록 더 늦게 익는 경향이 있거든요. 당이, 왜냐면은 줄기 가까이부터 당이 축적될 거니까요. 그래서 함께 골고루 익게 하려고 그러면 박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피를 할 때는 박피 기계가 있고 칼로서 이렇게 돌리고 하는데, 두께를 너무 두껍게 하면 안 됩니다. 상처를 내고 한 일주일 남짓 정도의 영양 델바이를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너무 간격을 좁게 해버리면은 이쪽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당에 대한 그 상처를 덮어야 되는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할 때 시간하고 많이 못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톱을 하는 걸 많이 권장을 하는데요, 톱도 잘 들은 톱을 하면 안 됩니다. 톱을 2개 갖고 왔는데, 칼날이, 톱날이, 이빨이 너무 강한 거는 안에 나무 목줄 부분까지 다 건드려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나무 옆에 이 가지의 끝에, 그러니까 영양분만 내려올 수 있는 채관까지만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톱이 좀 무딘 톱이 나아요. 무디고, 톱을 이렇게 박피를 할 때 방향선을 말씀드릴게요. 당기는 톱이지만은 톱을 원래 이렇게 쓸잖아요. 밀듯이 밀면서 목줄 부분까지, 형성처럼 건드리다가 목줄 부분까지 가면은 딱딱한 느낌이 나요. 그때는 이 톱날을 더 힘껏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톱날이 좀 무뎌야 되고, 톱날을 좀 이렇게 벌려주면 좋습니다. 좀 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에 또 박피를 할 텐데요, 박피를 할 때는 밑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밑에서, 최대한 밑에서 박피를 하게 되면은 영양분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을 찝니다. 살을 찔 거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최대한 우선은 위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내년에는 여기, 내후년에 이렇게 자꾸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서 또 왔다 갔다. 너무 내려와도 작업하기 어렵고 너무 올려도 작업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맴돌게 해주시면 좋아요. 차츰차츰 내려와다가 다시 또 중간에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자, 박피를 할 때는요, 톱질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톱을 당기지 마시고 그냥 밀면서 이렇게 터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당기지 말고 약간 밀듯이, 하다 보면은 목질 부분 가까이 가서는 얘네들이 톱이 잘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요 정도만 해주면 돼요. 요 정도만. 그리고 뺑 둘러가면서 합니다. 둘러가면서. 이렇게요. 여기도 이렇게 톱질하다 보면 껍질만 형성성이 잘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 안 들어갈 때까지 있어요. 나무가 딱딱한다 목질부까지가 왔을 때는 느낌이 단단한 느낌이 들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다예요. 여기 다거든요. 근데 이걸로 박피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나무를 칼이든지 이렇게 박피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요 박피 한 개만 할 게 아니고 또 두 개를 하게 되버리면 요만큼 두께층이 이게 차이가 나버려요. 그리고 붙으려 그러면 애먹거든요. 나무가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숫기를 맞추고 할 수 있지만은 최대한 영양분을 잡아주기 위한 방법이니까 톱질할 때는 요 간격이 너무 넓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칼질하면 좁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무가 수세가 좀 강하면은 넓게 해도 됩니다. 나무 수세가 약하면은 박피를 안 하거나 아니면 얇게 칼로만 이렇게 요걸 한 줄만 이렇게 쭉 이렇게 돌리는, 한 줄만 쭉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땡을 돌린다고요. 약할 때는. 또 가지에다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지에다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하나하나 하기에는 어렵고, 박피는 이렇게 한다는 거. 톱으로, 무딘 톱으로 밀면서, 당기지 말고 밀면서 하면 좋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제가 딴 데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톱을 쓰는데 밀면서, 최근에 위에부터 내려오도록 한다 그랬죠. 톱을 쓰는데 밀면서 쓰르게 밀면서. 이렇게요. 목질 부분이 가지 않을 때까지 여기 쫙 보면은 단단한 목질 부분가 나오기 전까지만 이렇게 잘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쉽죠? 그러니까 박피를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형성성만 끊는다는 생각하고 너무 두껍게 잘라버리면은 얘네들이 올라타기가 어려워지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톱을 하든 칼질을 하든 간에 이렇게 칼질을 하잖아요. 하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환상 박피처럼 이렇게 폭이 넓어버리면 이게 나중에 애먹어요. 이것 때문에 높이를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많이 넓어져 버렸잖아요.
이렇게 끊겨버린다고.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좀 포도들이 힘들어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폭이 이렇게 넓어져 버리면 여기서는 이제 뻥이 난다 그러는데 좀 힘들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아셨죠? 이렇게 안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격 높이를 잘 맞추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못 맞추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 버린다고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박피를 이렇게 했잖아요. 박피를 이렇게 실박피처럼 이렇게 하십시오. 실박피가 좀 톱니보다 조금 두꺼운 느낌으로 이렇게 슬슬슬 이렇게 밀면, 이렇게 쓸면은 넓이가 이렇게 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또 사후 처리도 중요한데요. 다 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스미치온 같은 그런 살충제를 좀 쳐주세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벌레들이라든지 온갖 세균들이 또 침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처가 났으니까. 나무 스스로도 자생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 건데, 다 하고 난 뒤에 예를 들면 뭐 나무 상처 치료제 퍼티 같은 거를 이렇게 바르지는 마시고 톱신에 대한 그 살충제 가루가 있어요. 그걸 이제 물을 먹여 갖고 장갑을 끼고 이렇게 손으로 있어서 문대주면 돼요. 접시 갖고 문대주고, 아니면 붓으로 이렇게 문대주든지 칠해주든지, 아니면은 저는 이제 분무기를 메고 스메치온이라는 살충제를 가지고 나무에만 이렇게 살짝 쳐줄 거예요. 그리고 사후 관리를 해주셔야지 나무한테도 해롭게 침입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해주시면 제일 원만합니다. 물론 하지 않으시는 분들 대부분인데 나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주시면 더 원만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당도가 더 뛰어날 겁니다. 그 대신에 약속 한 가지 있는 거는, 색깔만 난다 해서 맛이 나오는 거, 출하 시기가 빨리 낸다고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해놓으면은 이 색깔도 잘하고 맛도 더 풍미가 더 올라옵니다. 물론 숙기를 맞출 때 그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난 뒤에 맛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본인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색깔도 있고.